참유 예수님,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일 미사 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했을 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포럼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청하면서 이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제1회 제주 기쁨과 희망 포럼 사회를 맡은 제주교구 사무처장 현요한 요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 제주 기쁨과 희망 포럼 자리에는 아주 귀하신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창우 비호 교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구의 모든 신부님들, 그리고 수녀님들, 그리고 교구 평협과 각 본당 총회장님들, 그리고 정치인으로 이제 오늘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이제 위성곤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한국 국회의원님 비행기 시간이 약간 늦어서 조금 늦어지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재 국회의원님은 지금 국감 중이기 때문에 보좌관님께서 대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도 오시는데 좀 마찬가지로 도의회 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상봉 의원님하고 이승하 의원님 또 이제 계속 다른 의원님들 오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청 신의회, 시청 신의회, 경찰청 신의회, 신의회 회원님들도 또 오시고요. 그리고 가톨릭 언론인회라고 해서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에 있는 분들이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신자분들, 단체장님들이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3년여에 걸쳐서 보편교회, 가톨릭교회가 지금 제16차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일명 시노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제주교구 최종 단계 보고서를 한국 주교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4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시노드 정신을 구현하는 교회인 하느님 백성 모두의 교회이기를 바란다. 즉 신부님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소통하는 일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게 첫 번째 제주교구 신자분들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가난한 교회이기를 소망한다. 즉 복음 정신에 따른 가난한 교회,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편하게 함께할 수 있는 교회. 세 번째는 청소년,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젊은 교회이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위한 그들이 정말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젊은 교회이기를 희망한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제주, 인권과 평화, 생태와 환경 등 하느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흘러넘치는 제주가 되도록 제주의 현실에 관심과 참여하는 제주교회이기를 희망한다. 이 4가지가 어쩌면 제주교구 시노드 최종 내용의 정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 4번째 제주, 인권과 평화, 생태와 환경,
그래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제주의 피조물들, 생태계들, 사람들, 모든 환경들이 생명으로 흘러넘치는 진정 이런 사회, 이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 교육을 희망하는 차원에서 과연 제주가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례이고 처음부터 너무 심각하면 부담스러워서 오늘은 그냥 서로 악수하고 눈 인사하고 잘 지냈어 안부 지내고 어깨 툭툭 하면서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라는 가벼운 포럼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그래도 제주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맥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이신 조성윤 교수님을 모셔서 제주사회와 가톨릭 교회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의 교수로 온 게 1985년입니다. 85년 봄에 처음 와가지고 그러니까 35년 근무를 하고 2020년 3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딱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코로나가 밀려닥쳐가지고요, 모든 강의가 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강의를 안 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모든 강의가 대면 강의가 다 중단돼서 다른 선생님들이 저보고 강의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좋으시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이나 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학생들하고 직접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강의를 하고 듣고 하는 관계가 사라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답답하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고 그 바뀌는 거에 대해서 뉴스는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좀 비교도 해보고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제일 대화를 많이 했던 시간은 강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강의 시간이 사라진데 이게 정년 퇴직했기 때문에 사라진 걸 뿐만 아니라 아예 나만이 아니라 모든 교수들이 다 같이 그런 기회를 잃고 2년 반을 살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시무님한테서 이런 포럼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코로나를 이기고 새롭게 우리들의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이제 옷깃을 여미면서 좀 생각할 시간을 이제 갖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이 기쁨과 희망 포럼의 시작으로서 얼마나 적당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사회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어디로 가면 좋을지 하는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 사회
사회라고 할 때 이 제주도 사회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주 사회 그러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 사회는 어떤 사회야?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죠? 삼다도,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삼다도는 뭐가 많은 겁니까? 돌, 바람, 여자. 뭐 이거 갖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합시다. 근데 학교 다닐 때 학교마다 이제 들으면 제주 정신이라고 하는 걸 많이 가르쳤습니다. 제주 정신 중에 특히 근데 제주 정신으로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삼담, 이게 세 가지 산무라고 하는 걸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산무는 뭐였습니까? 기억하세요? 뭐가 없어요? 거지, 도둑, 또 하나는 대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걸 제주 정신이라고 말을 하고 할 때 그거는 전국적으로 그때 교육부가 전국교육위원회, 지금 교육청이죠, 교육청에 지시를 내려서 지역마다 지역 정신을 좀 이렇게 집약한 표로 만들어라 하는 지시가 내려가는 바람에 여기서 제주도 원로라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특히 교육계 원로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정했던 게 그것입니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꼭 제주 사람들을 말해주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산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도둑이 없고 대문도 없고 또 거지도 없다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는 중요한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 처음 와서 조선 말기 제주도에 관한 이제 논문을 몇 개 쓰고 그리고 밀란에 대해서도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방성칠란, 그다음에 흔히 이재순환이라고 부르던 우리 교환에 대해서도 글을 쓰고 했었는데 그때 비교해 보면서 제일 놀랬던 게 한국에 제일 많았던 게 조선시대에는 지주와 소작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이 전 국민의 80%였는데 그것 중에 절반 이상은 지주가 있고 소작인이 있었습니다. 자작농은 오히려 그거보다 적었죠. 근데 제주도는 지주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약간만 있고요. 대부분은 그냥 자기 농사를 조금씩 짓는 것이고 농사만 갖고 안 되는 사람들은 대신에 바다 일을 같이 하거나 목축을 같이 하거나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아주 부자도 없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산무를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된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요, 지난 10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는데 그거는 한국 사회가 변하는 속에서 그 일부기 때문에 겪은 겁니다. 제일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 농업 사회였다가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공업화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IT 산업이라든지 다른 이제 과학기술 발전이 제일 중요한 산업 발전의 핵심이었다면 제주도가 지난 70년 동안 변해온 곳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관광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요.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제주도의 도지사나 공무원들도 생각하는 게 이 관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관광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뭐 길도 닦고 모든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 왔고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 정책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국가 정책과 안 맞으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주 사회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요 2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지난 몇십 년 동안 50년 동안 가져온 산업화 과정이 처음에는 그저 도시화가 많이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정도였었는데 20년 전에서 지금까지 변한 건 첫째로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한 500만 수준에서 1,500만으로 늘었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외국 관광객이라 그러면 전에는 다 합쳐도 10만 명, 20만 명을 넘지 못하다가 중국인 관광객이 막 들어오면서는 150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한한령과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끊어지고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국내 관광객이 끝없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광객 하면 거의 한 1200만 명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일본에 가 있다가 돌아오려고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데 원래는 9월 30일에 제가 돌아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금요일 오후에 와서 내려가지고 제주 오는 비행기 표를 구하려고 그랬더니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걸 찾았더니 토요일도요, 맨 마지막 비행기가 2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참 큰일이다. 그래서 결국 제가 있던 학교에다 부탁을 해서 이틀 더 머물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일요일에 비행기 표를 간신히 구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에 가보니까 일요일도 제주로 오는 사람들로 꽉 찼어요. 제주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이고요,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우리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괴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넘치면서 그걸 우리 흔히 수용 능력이라 그러는데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관광객을 수용하는 건 호텔이나 음식점만이 아닙니다. 도로, 자동차,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모든 것이 갖춰지는 걸 뜻하는데 다 한계를 넘었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마 지난 몇 년 사이에 하수도 시설, 그리고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놓고 말을 못합니다. 왜 말 못하냐면 이거는 관광객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이게 현재 너무나 사람 살기가 점점 나빠진다, 불편해진다, 힘들어진다고 하는 말을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제주에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즐겁게 살려면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점에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자, 제주도 이야기를 몇 가지 했는데 이거는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 사회 전체의 산업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집값이 지난 10년 사이에 한 2배 올랐죠. 이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집을 구하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이미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던 사람들은 뭐 그런 대로 그냥 버틸 수 있지만 새롭게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자동차는 제주도가 아마 한계가 40만 대를 넘어선 지가 오랜데 지금은 거의 58만 대, 한 60만 대까지 늘었습니다. 한 사람당 차 한 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거의
뭐랄까 주위에 온통 자동차 천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우리가 사는 주택지에 들어가면 자동차에 걸리고 주변에 조그만 이제 개울이 흐르고 그 옆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산책로가 있고 새가 지저귀고 하는 좀 살기가 편안한 주택지는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 때 이게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깨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넓게 보면요, 자본주의화 되면서 우리가 풍요로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여러분들 내가 생각해 보면 지난 한 60년을 되돌아보면 60년 전 제가 어릴 때 10대 때 무슨 이런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맛있는 거 먹어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돈을 마련하면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음식 쓰레기가 넘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그리고 자동차는 왜 이렇게 넘칠까? 사실은요, 다 우리 인간의 욕망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다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편하고 싶고, 그다음에 즐겁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런 욕망들을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걸 실천에 옮기는 건데, 너도 나도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젠 부딪히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럼 해결책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해결책 별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요, 민주화된 1988년, 87년 민주화 운동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들은 군사 독재 정권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민주화를 외치고 민주화 운동을 했고 지금은 자유로운 상태가 좀 됐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요, 우리들이 갖고 있던 욕망을 억누르고 살았어요. 근데 억누를 뿐만 아니라 조절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내 욕망을 거스리는 걸 가만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맛보는데, 한편으로는 풍요로우면서도 돌아서서 집에 가면 자기 혼자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게임을 즐기고 혼자서 하루 종일 휴대폰을 쳐다보긴 하지만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는 20년, 3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약해지고 줄어들고 변형된 관계로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의 문제 좁혀서 제주 사회를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우리 욕망을 실현한, 욕망이 굉장히 커진 것 때문에 즐겁고 쾌적한 방향으로 사회가 좀 좋아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암담한 그런 상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일 사회학에서 큰 과제로 삼는 게 뭐냐면 기후위기입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는 우리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나를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멀리 거리를 띄워두고 싶어 합니다. 그건 내 문제 아니야. 근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닥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한국 사회보다는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뛰어서 생각하려고 자꾸 하고 현실감을 없습니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후 위기 같은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 사회를 그래도 바꿔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거를 하다 보면요, 우리들 선거를 하면서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하면 투표를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투표하느냐, 한국 사회의 장래 또는 제주 사회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공적인 문제를 갖고 나 이 사람 이 후보를 찍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놈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뭘로, 그냥 인상으로, 이제 그게 이제 한쪽에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각해, 이유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나빠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쪽으로 찍고, 이제 그런 기준이 내가 기준입니다. 내 이익이 기준이고요, 내 감정이 기준이고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선거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한국 사회는요, 지난 50년을 놓고 보면 서서히 민주화되고 서서히 좀 우리가 상호 사회 속에서 합의하는 방향을 만들어 가는데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지사가 되고 그러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정치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치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의 생각을 모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누가 그럼 정치를 끌고 갈 거냐, 누가 정치를 만들어 갈 거냐 할 때 결국은 그냥 흩어져 있는 개인으로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사회학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중간 집단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요, 다양한 중간 집단이 사회 속에 있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또 중세시대에 튼튼했던 그 공동체 같은 것들이 지금은 다 막 해체됐잖아요. 그럴 때 공동체도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도 마련해주는 그런 중간 집단들이 필요합니다. 중간 집단으로 되게 사회학자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게 노동조합 같은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냥 시민단체 같은 것도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한계가 크다고 생각하고 영향력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강하게 주는 중간 집단은 어디냐? 그거는 종교단체, 종교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 교회가 갖고 있는 그 포용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개인들을 하나로 모아주고요,
그들에게 개인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하고 같이 사는 형제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살자 라고 같이 제시해 주기도 하는 그런 중간 집단이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큰 문제겠죠. 왜냐하면 제도는 이미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작동을 잘하면 이 사회가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변화가 중간 집단이 서로 새롭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할 때 변화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컸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제주 사회만 갖고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이 제주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육지에서 내려온 목사, 그 다음에 현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하는 이방들, 이런 사람들 정치 세력 말고 이 사회 속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건요, 누군지 아세요? 오히려 신방, 무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람들이 각 지역 사회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한두 명씩의 그 무당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그 마을에서 기륭사를 다 그들이 봐주고 그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마을 그 구슬 담당하고 그러면서 지역 사회가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서는 이제 그 무속 위에 그 전부터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왔지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주 사회에서는 이제 가톨릭이 들어오고 개신교가 들어오고 그 밖에 다른 여러 종교들이 들어와서 이제 중간중간에 자기 역할을 맡아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톨릭은 제주사에 처음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부딪혔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교난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1901년 일입니다. 벌써 120년이 지났죠. 작년에 120주년 기념 행사를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저도 토론하러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딪혔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이 복음을, 새로운 사람들의 생각을 제주 지역사에 갖고 들어올 때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믿어라 하는 강요 속에서 충돌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충돌되고 나서 제주 지역사회 안에서는 천주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천주학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내내 5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자가. 그러던 게 해방 후에 지금 와서는요, 한국 사회에서 다른 곳하고 달리 제주 지역 사회에선 종교의 지형이 완전히 다르게 편성이 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교인을 갖고 있는 교단은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 조직력은 약하지만, 그런데 그 가톨릭은 그거와는 달리 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제주 오면 다릅니다. 제주에서는 불교가 이제 느슨하게 숫자가 많지만 오히려 가톨릭이 가장 수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지난 3, 40년 사이에 신자가 늘었습니다. 계속 늘었습니다. 한 40년 동안의 변화는 지금을 제주 사회에서 조직이 가장 그래도 조직력 있고, 그러니까 매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만나는 그런 공동체로서 따지면 제주 지역사회에서 가톨릭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종교단체가 됐습니다. 지난 40년의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 저는 그게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었는데 제일 큰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국적인 얘기지만 한국인들이 정말 원하는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발언을 하고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등 돌리지 않고 맞선 거죠. 제일 큰 일은 아마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 민주화 운동을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끌고 나갔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서울의 명동성당은 민주화 운동하다가 피난 가던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받아주고 감싸주고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김수환 주기경이셨죠. 민주화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신부님들 계시지만 현실의 발언, 현실 문제를 보고 틀린 건 틀렸다 그러고 독재는 독재라고 지적하고 또 앞장서서 힘든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었던 그것이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제주 지역사회에서 온 정말 500명도 안 되는 신자였던 곳으로부터 지금은 8만 명이 넘는 신자로 늘었고 굉장히 큰 많은 신자가 모이는 종교단체가 됐는데 그 이유는 저는 제주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신부님과 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5년에 처음 제주대학 왔다 그랬는데 그때는 전두환 정권 시대입니다. 그래갖고 중앙성당도 처음 왔던 거는 87년쯤 되는데 그때 기억이 여러분 중앙로에 보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새한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새한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었거든요. 새한병원 파업을 간호사들 중심으로 했는데 제주도에서 이르는 제일 첫 큰 파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민사회가 지원을 해야 된다 했지만 그때 시민단체도 없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맨 앞장서서 그걸 같이 하자고 했던 몇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양영수 신부님하고 임문철 신부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좀 합시다. 그래서 찾아와서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 만나서 새한병원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요? 해갖고 이제 한참 의논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이 시작돼가지고 한참 거기에도 이제 참여를 하고 그 이듬해에는 저 탑동에서는 공유수면 매립 반대 운동을 해녀 삼촌들이 했죠.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여름부터 저 대정에서 그 공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또 하기도 하고 해서 87년, 88년에 그런 지역 운동이 가장 활발해지고 있었는데 그 맨 앞에 앞장섰던 분들이 신부님들이었습니다. 그래 신부님들과 우리 대학 교수 몇 명이 손잡고 자 이건 우리가 같이 할 일이다 해서 나서서 같이 활동하면서 저도 아하 가톨릭 신부들이 이렇게 나서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4.3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2000년부터 그러니까 1990년대로 들어가면 4.3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2000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임문철 신부님은 계속 지금도 중앙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제 그런 중요한 제주 지역사회가 원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앞에 서서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이 돼서 200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2005년 그리고 2007년에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가톨릭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운동을 사실은 주민들이 투표를 했을 때 주민들 80%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정부하고 국가기관이 그걸 묵살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 맨 앞에 오히려 강호일 주교님이 앞장서셨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주교님 앞장서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 전에 임문철 신부님이나 우리 양영 신부하고는 활동을 해도 그냥 우리 저 비슷한 또래들끼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구나 이 정도 생각했다가 그 당시에 2005년, 2007년부터 가톨릭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비칠까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결과는 중간에 이런 게 있죠. 왜 그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하면요 건설업자들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개신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 안에 건설업자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찬성을 해야 되나요? 반대를 해야 되나요? 좀 곤란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자기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제주사회 전체의 장래를 놓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반대하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래도 한국 제주사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갔었죠. 저는 그런 강호일 주교님과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개신교는 찬성하는 분들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서로 막 부딪히고 갈등을 빚고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하고 잘 알고 목사님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걸 보고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어쨌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것은 2020년 그 전까지입니다. 2020년 이후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전혀 지금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사회는 지금 아마 제일 큰 현안을 꼽으라면 제2공항 문제가 걸릴 겁니다. 이 제2공항 문제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뭐 관광객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 걱정이 되니까 새로 공항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2015년에 공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목소리가 작았지만 몇 년 사이에 목소리가 커지고 여론조사를 지난 한 2, 3년 사이에 했을 때는 반대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계속 그렇죠. 그렇지만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저는
이 문제에서 제2공항을 추진하는 당사자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도지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찬성하고 먼저 발의했고 먼저 끌고 나가는데 누가 반대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귀 기울여 듣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도지사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도 여전히 건설업자 문제도 걸려 있고요. 여기에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재빨리 성산 지역에 가서 좀 땅 사놓고 농장 일구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빨리 되라 빨리 되라 그러고 있습니다. 자, 자기 이해관계는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 제주 사람들의 미래로 봤을 때 공항을 더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닌지가 이제 얘기가 돼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 공항이 지금 거기다 건설하면 환경적으로 적합하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버드 스트라이크, 그 무슨 거기 철새 도래지니까 틀림없이 그 철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거다. 뭐 등등 지하에 숨골이 많고 동굴도 많은데 거기다 파놔서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주 미래와 관련된 겁니다. 뭐죠? 지난 한 5년, 1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개념,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다 보면 모든 게 비싸지고요. 물가고 뭐고 주택값이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관광업자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선에서 관광이 발달해야 이게 균형이 잡히거든요. 근데 제주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관광객이 이미 1200만 명입니다. 앞으로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중국에서도 다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더 편하게 새로운 공항을 닦아 놓으면 지금 1500만에서 3000만 명 넘는 관광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제2공항의 목표거든요. 3000만 명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고민은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고민할 때라는 거죠. 우리는 제2공항 문제를 볼 때 저거 이익이냐 손해냐,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주 사회가 미래에 우리들의 삶터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하게 볼 게 그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 공항을 조금 더 확충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공항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의 판단 기준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이 제주의 관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관광이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자,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광은 여전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주의 자연이 하루가 다르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전 느끼는 거는 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을 넘으면 더 이상 멋진 관광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선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선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욕망을 좀 다스리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슈마허라는 사람이 조그만 책을 하나 썼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은 끝이 없다. 이 욕망을 다 자본주의 발전이나 과학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그러면 그 신이 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되는 길이라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고 거대한 것만 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을 줄이고 우리가 이웃을 살피고 그러면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망가진다. 이런 게 이제 경고였습니다. 저는 제주 지역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주 사회는 박정희 철학, 박정희 시대의 개발 철학에 의해서 1960년대부터 한 40년, 50년 동안 열심히 산업화를 따라가면서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도시화를 했고 우리 삶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에 온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욕망도 좀 줄여야 할 때가 온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지금보다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디서 연습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 가톨릭 공동체 안에서 그런 대화를 먼저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제주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제주 사회를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사회는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근데 풍요로운 듯 보이면서도 점점 살기가 답답하고 불편해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한국 사회 전체가 인구 밀도가 너무 높습니다. 근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을까 싶을 정도가 됐는데, 우리보다 인구 밀도 높은 나라는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데 홍콩이고요. 또 대표적인 데 하나는 방글라데시인데 그 말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인 나라에서 수도권에 우리 지금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거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제주 사회가 수도권처럼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 30년 사이에 엄청나게 수도권처럼 됐습니다. 자동차 60만,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동차로 대표되는 이 불편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보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하나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바꾸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을 다스리고 조절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맨날 좋아하던 거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가는 길을 나도 좀 알아가지고 거기에 동참하고 활동을 하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될 거냐? 저는 이웃과 함께 사는 삶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단체는 종교단체밖에 없고, 현재로 봐서는 저는 가톨릭이 제일 큰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성당 안에서 살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이 안에만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서 다른 분들 손을 잡고 다른 분들 관심 갖고 같이
대화를 하고 보듬어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욕망을 다스리고 또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제주 지역 사회 전체의 그 흐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통합지대라고 할까요? 완충지대로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교 공동체, 특히 가톨릭이 갖고 있는 그런 소명에 대해서 아주 쉬우면서도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또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조성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힘찬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예, 비행기 시간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이 자리에는 지금 우리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위성곤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한국 국회의원님 감사드리고, 또 예, 송재우 국회의원님은 오늘 국감 중이기 때문에 대신 보좌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두 분, 이상봉 도의원님, 이승아 또 도의원님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도의원님 지금 자리에 오셨나요? 예. 우선 지금 이 시간은 이제 2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쉬시기도 하시고, 또 이 자리에는 뭐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뭐 언론인들, 또 신의회 각 그리고 총회장님들 다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간만에 다양한 우리 사회교리를 실행해야 될 공감대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물도 드시고 또 환담도 나누시면서 친교의 시간 20분 나누시고요. 3시 20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족 간의 대화가 전혀 없는 집안에 어쩌면 그런 침묵이랄까, 너무 소원한 거리감 때문에 가장이 우리 가족의 문제는 가족 대화, 의사소통이 부재가 문제다라고 해서 가족들을 전부 다 모으고, 야, 앉아봐, 뭐가 문제야?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아주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더욱더 폭력적인 분위기랄까, 무거운 분위기가 오히려 더 거리감을 야기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포럼이지만 포럼이 보통 기조강연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또 서로 간에 어쩌면 서로 토론도 하고 나눔도 하는 그런 발표도 있지만, 너무 첫 번부터 앉아봐, 포럼 해보자, 제주 현안에 대해서 뭐가 문제야, 너 그런 생각이야,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은 서로 악수하고 어깨 툭툭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서로 어쩌면 친교를 나누고 또 협력적 소통의 계기를 여는 그런 가벼운 만남이 우리가 다음에 대한 부담이 덜 날 것 같아서, 오늘 2부는 먼저 문화 행사로 두 팀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2007년도 KUID 이후로 저와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가톨릭 문화 공연 기획을 해오고 있는 가톨릭 문화기획 IMD 대표인 박우곤 알렉시우스 평화방송 생활성가 가수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제주도 노래 해주라 라고 해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 예수님, 예, 방금 소개받은 박우원 알렉시우스입니다. 예, 그냥 가볍게 저는 두 곡을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노래 같이 흥얼거리면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곡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요, 흥얼거리면서 같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모두 꺼내요. 그대 탓으로 불을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예,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제 2006년, 2007년부터 이렇게 제주도를 하면서 이렇게 육지 사람으로 생활을 하다가요. 최근에는 작년부터 이시돌이라는 곳에서 별별 미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거기 봉사를 했고, 지금은 이제 또 이시돌 피정센터에서 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이면 서귀포에서 칠신리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중앙동 파트를 제가 연출 기획을 맡게 돼서 저도 조금씩 이제 제주라는 지역사회에 조금씩 이렇게 흡입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 그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년 꼭 한 번은 들어야 될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걸 안 듣고는 처음엔 육지 사람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는데 제주를 알면 알수록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노래가 있었고, 신부님께서 꼭 이 노래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이 벽의 땅 어두운 살 뚫고 피어난 비에 젖은 유채꽃이여 검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이 들었어도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반역의 세월이여 동국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반역의 세월이여 동국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반역의 세월이여 동국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감사합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과양성당에서 그 자폐아 가족들 미사, 사랑의 종소리 미사를 하는데 반주를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잠들지 않는 남도로 노래를 했더니만 허찰란 신부님이 사직안에서 튀어나왔어요. 안치환이 온 줄 알고. 근데 안치환이 아니라 안치환이 왜 저렇게 점 웃음이지 하면서 놀라는 경험이 생각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알렉시우스 생활생가 가수에게 힘찬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신성학원 우리 최정숙 뮤지컬 동터적 혼디글라 뮤지컬을 저희들이 했었죠. 그때 최정숙 주인공 역을 맡았고, 지금은 함덕에서 제주의 이야기를 음악과 음식으로 선보이면서 정말 대중문화랄까 또 제주 이야기가 뮤지컬로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에든버러까지 가고자 하는 그 꿈을 키우고 있는 육지세가 씨가 이제 제주도 우리
친구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박신영, 김소희 선생님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함덕 바다마을에서 이제 함덕 내리부시라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뮤지컬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이제 함덕 이제 도민분들도 함덕은 그 콧바람 쐬러 오신다고 이렇게 약간 에메랄드빛 바다가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이제 거기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뮤지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마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뮤지컬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바로 들려드리면 무슨 뮤지컬인지 아실 텐데요. 가수 아바의 노래로 만든 뮤지컬이 있습니다. 혹시 끄덕끄덕 하셨어요. 오. 아시나 봐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역시 정답입니다.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 그러면 맘마미아 공연 저희가 2시간 30분 너무 길 것 같아서 이렇게 압축해서 메들리로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압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되게 익숙한 멜로디이실 테니까요. 같이 저희도 흥겹게 따라 불러주시고 뭐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맘마미아 메들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준비한 노래는요. 아까 이제 시민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뮤지컬 최종수 또 더쩌 혼저 빌라라는 작품에서 최종수 역할을 맡아서 이제 공연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이제 2019년도에 제주도에서도 공연했었고요. 서울에서도 공연을 했었었는데 이제 저는 원래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 세례명은 플로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희 가족들이 다 이제 제가 이런 역할을 맡아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라는 거에 되게 가족들도 행복했고 저도 행복했던 순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최정수이라는 인물이 이제 육지로 가게 될 때 제주도를 떠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소녀 최정숙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베아트리체의 꿈이라는 곡입니다. 이제 그 곡 들려드리면서 또 한번 다음 곡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아트리체의 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를 키워준 내 고향 제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안녕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안녕 꿈을 이루기 위한 멀고 먼 하늘 그 길에 함께하는 빛나는 새별 흐릿한 안개 속 앞이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이 한 길로 가길 원해 내 앞에 온갖 시련도 날 막을 순 없네 내 앞에 삶의 굴레도 날 막을 수 없네 저를 향해 걸어가니 내일의 태양이 날 맞이해 줄 거야 내 앞에 온갖 시련도 날 막을 순 없네 내 앞에 삶의 굴레도 날 막을 수 없네 내가 나야 사랑의 길 되게 이렇게 오랜만에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려니 긴장되는 마음 반, 그때가 떠올리는 마음 반으로 설레이게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 듀엣곡으로 한 곡 더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은 되게 지금 이 포럼 자리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같은 듯 다른 두 존재가요. 내내 계속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만난 건 어쩌면 이 모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이런 의미에서 부르는 마지막 여자 듀엣곡이 있습니다. 처음에 같이 노래 불러드렸던 김소희 배우랑 같이 들려드릴 거고요. 이 곡은 뮤지컬 위키드라는 곡의 폴 굿이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너무 예쁘니까요.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구 노동사무위원회 이주영 요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교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례성사라든가 성체성사, 고해성사,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많이 들어보셨죠? 나자렛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들레헴, 이스라엘도 가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백삼이 순교 성인과 교황 프란치스코, 마더 데레사, 울지마 톤지의 이태석 신부님,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회교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회교리의 핵심은 인간이 겪는 좌절과 고통으로부터 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바로 사회교리입니다. 라틴말로 독트리나 소치알리스 카톨리카, 영어로는 가톨릭 소셜 티칭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교리는 제2의 교리라고 불립니다. 바로 사회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며, 그 목적은 바로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하는 말씀과 신앙생활, 그런 거에만 충실하면 되지 왜 사회적인 문제, 정치, 경제적인 것에 교회가 관여하고 개입하느냐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살펴볼까요? 최후의 심판 이야기 잘 아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그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말씀하신 거죠. 루카복음의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잘 아시죠? 바로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계시의 원천인 성경에서도 강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그들과 연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우리 가톨릭 교회는 힘없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과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가 사회교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사회는 별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는 온갖 윤리적 타락과 폭력, 불의함 같은 비복음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모든 비복음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이 사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회교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라틴어 격언에 에클레시아인 문도 세드 논 문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이면서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오로 6세 교황님의 이야기인데요. 세속적인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교회의 성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 무관심과 이기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깊이 관심을 갖고 고통받는 이웃과 사회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교리가 지향하는 것은 사랑의 문명입니다. 간추린 사회교리서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온전하고
뭔가 복음적인 세상을 지향하는 가톨릭 교회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명을 위하여. 예, 짧지만 우리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을 잘 요약해 준 영상이어서 저희들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제주교구장 문창우 비호 주교님을 모셔서 간단히 감사와 취재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기쁨과 희망 포럼을 첫 번째로 열었는데요. 오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분들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강의를 맡아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주 사회에 대한 관심과 또 제주 천주교의 역할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또 나눠주셔서 또 우리들이 앞으로 가톨릭 교회가 지향하고 또 함께 걸어가야 될 숙제들을 저희들에게 던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금 국감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제주사회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셔서 바쁜 와중에 함께해 주신 우리 이성관 국회의원님과 또 우리 김한기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또 제주도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 이렇게 도정의 여러 일들이 바쁠 텐데 우리 이상봉 도의원님과 또 이성아 도의원님께서도 함께 자리를 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가 열었던 기쁨과 희망이라는 포럼은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어떤 정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 라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 교회의 어떤 시기를 세 시기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초창기 초대교회의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교회가 또 그 박해 속에서도 그 신앙을 증거해왔던 것들을 증언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얻기는 했지만 세속과 결탁되면서 제국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이 되고 교회 안에 드러나는 그런 교회의 어떤 정체성들을 흔들리면서 살아왔던 또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교회가 참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내세웠던 가장 큰 공의회가 하나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세상이 바로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어떤 진리와 교회가 건네주는 가르침을 바라보기를 기대해 왔다면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희망이 바로 교회의 기쁨과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개방을 하고 특별히 문화와 타종교에 대한 대화와 만남의 정신들을 구현해 나가는 변신을 했고 혁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정 프란치스코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가 63년에서 65년 사이에 열어졌지만 교회가 그동안 지녀왔던 오래된 가치관의 오랜 유산 중에 하나는 완전한 사회라고 하는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교계제도 안에 머물러 버렸던 지난날의 교회의 어떤 무거운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내려놓고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함께 가는 여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더욱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더 뼛속 깊이 또 교회의 어떤 심장 속으로 더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조성인 교수님께서 제주사회에 대한 전반의 문제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가톨릭 교회가 걸어가야 될 여정 중에 특히 제주 가톨릭 교회가 걸어가는 여정은 늘 제주 도민들의 그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 함께 왔던 지난날의 여정이 결국 우리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더 바라보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제주도민의 그런 삶의 질들, 또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동참하고 정말 그런 교회가 가진 그런 십자가의 그런 희생과 헌신들을 쏟아놓고 진정 오늘 제주 사회가 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 함께 모든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침팬지와 인간이
DNA가 1% 차이 난답니다. 근데 침팬지하고 인간이 다른 점은 바로 인간만이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친화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또 호모 사피엔스라는, 어쩌면 인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린, 호모 에렉투스, 그 많은 힘센 종을 뛰어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을 뛰어넘어서 또 정치적 자기 색깔을 뛰어넘어서 제주 안에서 이런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 진정한 친화력의 공동체를 해야 할 핵심 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위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성곤 토마스 아퀴나스고요. 지금은 서귀포 성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귀복자 성당 출신인데 저는 이전하지 않았는데 이제 교구에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가서 서귀포 성당에 교적을 두고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교적을 옮겨간 지가. 예. 오늘 이제 기쁨과 희망의 포럼을 이렇게 문창호 비호 주교님께서 만드셔서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이제 조성윤 교수님도 뵙고 좋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앞서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87년도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주교님께서 저희 제대가생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휘 아래 여기까지 시위하러 왔던 기억이 나고, 중앙성당에 갇혀서 우리 학생들을 보여줬던 우리 중앙성당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실제 지금까지도 사실은 저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지금 이상봉 의원님 와 계신데요, 저랑 대학 동기인데 그 운동 과정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런 과정 안에서 여전히 그런 안에 의식 안에 지배하고 있고, 또한 우리 카톨릭이 늘 우리 사회 안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저희 정치를 하면서도 그러한 입장을, 교회의 교리를 내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 정치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표도 얻어야 되고요, 또 정의도 실현해야 되고, 또 그와 반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이렇게 이제 무뎌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무뎌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협상의 과정 안에서 정치라는 것이 다양한 이해 집단의 의견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합의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때도 있죠. 저희 이제 신자분들께서도 불만이 많은 정책들을 결정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정책의 결단 순간이 사실은 여기 김한규 의원도 와 계신데 상당히 힘듭니다. 편하게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느끼지만 저희들은 정말 어렵게 결단해 나가고 좀만 더 얻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끌어가고,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 국회의원이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자리가 마련돼서 기쁘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사회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한규 의원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주시의회 국회의원인 김한규 토마입니다. 요즘은 토마스라고 하는데 이제 토마가 익숙한데요. 신부님께서 저는 인사말이 아니라 간단히를 더 방점을 두신 것 같아갖고 눈치껏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중앙성당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여기 옆에 신성유치원을 다녔고 여기서 그 처정성체 교리하고 견진 교리까지 받았고 저희 본 적이 바로 대각선에 있는 집인데 할아버지가 카톨릭 신자셨기 때문에 제 큰아버지 아버님하고 다 신성유치원 동문으로 맺어진 학연으로 맺어진 집안이고 아까 카톨릭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하여튼 집 식구들하고 얘기하면 항상 카톨릭 공동체라서 크게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살 정도로 이 중앙성당에 대해서는 인연이 많고 하여튼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 와서 되게 많이 배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성윤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주 사회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제가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들이나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배경을 갖고 이분들의 그 생각들이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치학과를 갈까 사회학과를 갈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사회학과를 갔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사회를 바꾼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정치학과를 가갖고 지금도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 교리를 보면서 아까 느낀 게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사회 교리를 들으면서 그런 소명 의식으로 아마 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그냥 정치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게 되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사회 교리였구나. 내가 거창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항상 우리 신자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좀 부끄러운 것들 중에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함덕에서 저렇게 활동하신 분을 제가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지역구 관리에 보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렇게 목이 되게 많이 쉬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기서 성가 대회를 나와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서 딱 부르는 순간 쉬어갖고 목이 쉰 상태로 불러서 이 자리에서 불렀던 그 아픈 기억이 떠올랐는데 오늘 저 두 분 노래하시는 것도 잠들지 않는 남도 제 고등학교 때 기타를 치면서 요 앞에 집에서 계속 불렀던 노래인데 그런 추억들이 이렇게 쭉 생각이 나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한 가지 오늘 배운 게 조 교수님께서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욕망이 좀 없는 사람인데요.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좀 특이한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꿈이 없고 좀 그런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의무감만 좀 많은 편입니다.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살아가는 편인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이 와서 이거를 해달라 저거를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권자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욕망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 매직 워드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분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욕망을 다스립시오 라고 하면 아마 이제 다음 선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오늘 그냥 너무 많은 이제 느낌이 있어갖고 좀 죄송합니다. 길게 해갖고 하여튼 너무 오늘 이런 시간 초대해주신 우리 문주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카톨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인이긴 이전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도의원님 두 분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대표로 이승아 의원님 말씀만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오라동이고요. 이승아 안젤라라고 합니다. 오늘 제1회 제주 기쁨과 희망 포럼을 개최하게 됐는데 진심으로 축하하고, 제가 이게 2시간 동안 보고 왔는데 이게 포럼뿐만 아니라 공연, 친교의 시간까지 꽤 같은 기회까지 너무 훌륭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아까 우리 조성윤 교수님께서도 이게 강연을 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힘드신 이웃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분들을 좀 돕기 위한 큰 그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상보 의원님도 같이 오셨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우리 국감 중에 딱 이 포럼을 위해서 우리 유성호 의원님이랑 김한규 의원님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더욱 애쓰면서 함께 나갔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회, 3회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이상봉 빈첸시오 우리 위원님께도 입장 감사의 박수. 예,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평신도를 대표해서 우리 양보현 시몬 교구 평협회장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제주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회장 양보현 시몬입니다. 오늘은 신부님, 수녀님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신 우리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도청시청, 경찰, 언론인회 등 가톨릭 단체 회장님들과 회원님들, 그리고 평협 임원과 평신도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만남은 바로 오늘 주제처럼 기쁨과 희망을 주는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신 조성윤 교수님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마음을 다해서, 아까 문화 행사라고 소개했습니다만 저는 들으면서 우리들이 마음을 기쁘고 편안하게 해준 정말 만남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연자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뒤에 앉으신 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고개를 그냥 계속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요 제 탓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제주 사회와 가톨릭 교회가 가는 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식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제주교구는 신우도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모임과 공동 합의와 공동 식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분들께 설문지를 드리고 수합을 해가지고 제16차 세계 주교 대의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제주교구의 종합보고서 내용은 시작하면서 우리 현유한 신부님께서 자세히 소개를 했지만, 그 중에 보면은 우리 제주 교구민들은 교회가 교회 현실에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하여 진정 제주가 생명과 평화의 섬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제주의 현실과 이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주 가톨릭 교회는 신호도 정신으로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 바로 제주 기쁨과 희망 포럼을 통해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식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나눔의 행사이기에 앞으로도 이런 포럼은, 비슷한 행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특히 적극적인 실천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오늘 사회교리도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사마리아인인 이야기를 통해 고통받는 이웃과 이웃의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이웃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도록 이웃사랑을 공동체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는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성경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포럼을 끝내면서 제주 사회에 기쁨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제주 지역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힘없고 고통받는 이웃과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님께서는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즉 인간이 아무리 잔인함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결국 다정하고 협력적인 종은 인간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만이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 인간이 앞으로 더욱더 협력적이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친밀함과 친화력을 갖고 제주 지역 사회가 참으로 정말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누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1회 제주 기쁨과 희망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힘찬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